나중에 알아보지 뭐.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미루는 사이 노후는 한순간에 덮쳐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보가 없으면 손해만 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년층,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었는데 서류 하나 늦어서 탈락. 건강보험 혜택 알고 신청했으면 수백만 원 절약.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 몰라서 방치된 삶. 노후 우울증 상담센터 있는지도 모르고 고립. 모두 몰라서 못 받는 것들입니다. 정보는 있는 사람만 누리고 없는 사람은 평생 불평과 외로움 속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정보가 있는 사람은 병원비도 줄고 사기에도 안 당하고 나중에 자식에게도 덜 미안해지고 노후의 질이 아예 다르게 바뀝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노후는 노력보다 정보가 먼저입니다. 정보 하나로 삶이 바뀌고 정보 하나로 병을 막고 정보 하나로 내 인생이 지켜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노후 준비가 정보 싸움인지, 어떤 정보가 생존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하고 움직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를 모르면 당합니다. 노후 사기 보험지원금. 노년이 되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사셔야죠. 건강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다 해드릴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그 무지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뭘 모르는지부터 아는 것.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노년층이 사기를 당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허술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에서는 종종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70대 어르신 고수익 투자 사기에 3천만 원 날려. 치매 진단 전 보험 사기 피해 자녀도 몰랐다. 정부 지원이라며 건강기능식품 대량 구매 유도.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사기꾼들은 대부분 정보 격차를 파고듭니다. 정부에서 지원 나온 거예요. 이거 놓치면 손해예요. 다른 분들도 이미 가입하셨어요. 무료 체험이니까 부담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말 앞에 정보를 모르는 노년층은 거절할 이유를 잃습니다. 그저 친절하고 정확해 보이는 태도에 도장을 찍고 카드를 긁고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게 사기였구나. 하지만 그땐 이미 늦습니다. 보험 가입보다 해지가 더 어려운 이유. 많은 노년층이 퇴직 후 이젠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둬야지. 건강 걱정되니까 보험으로 대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 설명을 정확히 듣지 않았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고 단지 필요해 보였다는 이유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입보다 해지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사는 연락이 안 되고 위약금이 생기고 이미 몇 년씩 불입한 상태라 해지가 아깝고 자식에게 알리는 것도 창피해서 그냥 둡니다. 결국 필요 없는 보험료를 수년간 납부하거나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건 그때 제대로 물어보고 비교만 했어도 막을 수 있던 일입니다. 지원금 아는 사람만 받는 현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 조기검진, 고혈압 당뇨 관리 지원, 저소득층 안경보청기 지원, 난청 노년층 전화기 보조금, 에너지 바우처, 문화 누리카드 등.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알면 받을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못 받는 구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제도들이 신청 기한이 지나면 다시 못 받거나 평생 탈락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몇 달치를 그냥 날립니다. 장기 요양 등급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도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이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보청기 지원 정해진 서류 없이 구매했다면 보조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몰라서 손해보는 구조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보력의 문제입니다. 가족도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딸이 똑똑해서 걱정 없어. 며느리가 행정 잘 알아요. 물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바쁩니다. 며느리도 자기 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일은 부모가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챙겨야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행정은 타이밍이고 서류는 내가 제출해야 하며 통장은 내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 어떤 자식도 나보다 내 노후를 더 잘 챙길 수는 없습니다. 노년은 정보 없으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사기를 당하고 쓸데없는 보험에 돈을 날리고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으며 아파도 몰라서 방치되고 결국 더 큰 병원비, 더 큰 고립을 겪게 됩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 노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 모른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설마 나한테 해당되겠어? 그런 건 형편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야? 귀찮고 복잡해서 그냥 안 했어요. 이게 바로 노년층이 제도에서 밀려나는 3대 핑계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 뒤에 숨겨진 건 정확히 말해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작지 않습니다. 몇 달치 연금이 통째로 사라지고 몇백만 원짜리 의료비를 본인 돈으로 다 내고 누군가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간병인을 쓰는데 나는 힘들어도 전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 그 사람은 알고 있었고 나는 몰랐다는 것. 기초연금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65세 넘으면 연금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산과 소득 기준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올해 안 됐다 해도 내년엔 될 수 있고 부부 합산으로 안 됐다 해도 단독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고 자식이 반대한다고 멈추고 창피해서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안 합니다. 결과는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 이게 진짜 몰라서 못 받은 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치매나 중풍,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파견, 복지용구 제공, 시설 입소 지원, 방문 간호 등 실제로 쓸 수 있는 복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서류도 가족이 준비해야 하며 심사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사람이 혜택을 먼저 받습니다. 문제는 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직 괜찮다며 미루고 이 정도는 가족이 도우면 된다며 버티다가 정작 급하게 아프고 나서는 서류 준비도 못하고 쓰러진다는 점. 그때는 병원비부터 요양비까지 전부 본인 부담, 간병비는 하루 수십만 원씩 나가고 제도는 심사 대기 중이라 아무 혜택도 못 받습니다. 이 모든 차이는 그 사람이 먼저 알았는가 몰랐는가에서 갈립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무료인데도 안 받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부부만 사시는 분, 몸이 불편해서 병원도 시장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분들께 정부가 방문 돌봄, 식사 배달, 안부 확인, 병원 동행까지 지원해주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자식들이 반대해서 포기하고 그냥 민망해서 거절하고 그 결과 누군가는 하루 3끼 도움을 받는데 누군가는 집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하위 70% 이하
일정 건강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들이 전단지도 아니고 문자도 안 오고 내가 찾아봐야만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정보 싸움입니다. 각종 바우처와 생활지원, 지역별로 천차만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요즘은 지자체별로 생활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안경 지원 시력교 정용, 보청기 지원 난청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요금 감면, 독거노인 난방비, 문화여가 활동비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대중교통비 감면, 고혈압 당뇨 관리 프로그램,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실버 안전도우미 연계. 그런데 이런 제도는 구청 홈페이지에 숨어 있고 복지센터도 알아서 물어봐야 답해줍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공지도 안 됩니다. 즉, 모르면 그냥 못 받는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아는 사람만 신청하고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 사실 이 모든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는 다 안내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내받은 적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검색해서 알아본 사람이 혜택받고 자식이 챙겨준 사람이 신청하고 미리 물어본 사람이 비용을 줄이고 용기 낸 사람이 제도를 누립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그 정보 한 줄 때문에 1년치 연금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서류 하나, 타이밍 하나로 손해보는 현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억울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서류만 있었어도 조금만 더 일찍 신청했더라면. 이런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몇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 하나, 그 종이 한 장, 그날 하루의 차이 때문입니다. 노년은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빠르게 알아보고 정확히 제출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보 싸움의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지연 금전 손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을 안 하면 지급도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소급됩니다. 2달 늦으면 2달치 못 받습니다. 심사 지연으로 뒤늦게 통보받아도 신청일 기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했다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고 4월부터 자격이 있었더라도 4월 거는 영영 못 받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몰라서 2달 늦게 신청했는데 그 2달치 총 60만 원 넘게 못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지나버렸더라고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연간 갱신 필수. 저소득층이나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본인 부담 경감 제도는 병원비, 약값, 진료비를 대폭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갱신이 안 되고 일정 소득자료 제출을 안 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미 사용하던 복지카드도 무효 처리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 작년에 혜택 받았던 약이 올해부터 갑자기 5배로 뛰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류 제출 안 했다고 자격이 끊겼다네요. 이런 일은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해놨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하는 안일함이 병원비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장기요양 신청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진단 직후 너무 늦게 신청하거나 치료가 다 진행된 후에 신청하면 등급을 낮게 받거나 아예 탈락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등급 판정은 보통 23주 소요되고 등급 결과 후에도 서류 보완이나 재심사 절차가 있어 최종 혜택까지는 12달이 더 걸립니다. 이 말은 즉 막상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는 아직 등급도 없고 간병비도 못 받고 본인 돈만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 아버지 치매 오셨을 때 바로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고 결국 혜택 없이 한 달 간병비 300만 원을 자비로 냈습니다. 장애 등록, 진단 타이밍 놓치면 수년 기다려야. 노년기 후천적 장애, 예를 들어 인공관절, 실명, 말초신경장애, 난청 등은 특정 시기에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장애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기준보다 빨리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6개월 1년 재진단 후 다시 심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이 복지 혜택은 전무하고 본인 부담금만 늘어나고 심리적 피로도는 가중됩니다. 즉, 그 진단서 하나 며칠만 더 늦게 뗐어도 받았을 복지를 날리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복지 바우처 신청 기한이 지나면 끝입니다. 예 문화 누리카드 연 10만 원 문화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겨울 난방비 지원, 농어촌 교통카드 지원, 노인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경로당 물품 지원. 이런 제도는 대부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혜택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를 별도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지자체 사이트에 조용히 공지 하나만 올라오고 알아서 챙긴 사람만 신청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청 안 했다고 내년까지 기다리랍니다. 올해 겨울은 그냥 내 돈으로 버텨야죠. 타이밍과 서류가 돈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실수 손해. 기초연금 신청 늦음 월 30만 원, X 누락 월수. 장기 요양 진단 후 신청 지연간병비 전액 부담. 건강보험 경감제 신청 누락약값 진료비 수십만 원 증가. 복지 바우처 신청 기간 미준수 1년간 지원 전무. 장애 등급 진단 시점 불일치 6개월에서 1년 재심사 혜택 지연. 이 모든 차이는 며칠, 한 장 서류, 한 번의 질문. 그 차이로 결정됩니다. 넷째, 노후 정보는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자식이 행정 잘 아니까 물어보면 되지. 동사무소에서 다 알려줄 거야. 몰라도 괜찮겠지. 어련히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 정보는 나라가 먼저 알려주지 않고 자식도 몰라서 못 도와주며 행정기관도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정보, 그걸 모르면 손해보고 혜택 못 받고 병도 키우고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자식도 부모의 권리까지는 모릅니다. 우리 딸이 공무원이에요. 아들이 의사라서 다 알아요. 며느리가 간호사라니까 걱정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자식들도 어머니가 기초연금 신청했는지, 아버지가 장기요양 등급 받아야 할 상황인지, 보청기 지원 서류를 제출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행정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당신이 챙겨야 할 건 부모 본인의 삶입니다. 그 자식조차 엄마 그건 몰랐어요. 아빠 미리 말해주시지. 라고 뒤늦게 말합니다. 복지센터는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알려줍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복지센터 직원들도 하루 수십 명을 응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묻는 사람, 서류 들고 온 사람, 전화해서 따져 묻는 사람에게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분에게는 기본 정보만 전달하고 복잡한 제도는 생략하고 스스로 신청할 줄 아는 분에게만 서류를 줍니다. 즉, 말 안 하면 정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대상인가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노후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정정보는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문자로 알려줄 줄 알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전화해 주지 않나요? 그냥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수혜 대상 전부에게 연락할 의무가 없고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만 인정합니다. 즉, 아무 문자도 받지 못했고 아무 전화도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영원히 놓치는 제도도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보청기 지원, 노인 독감 무료 접종, 치매 조기 검진, 전부 신청주의, 즉 알아서 신청한 사람만 지급입니다. 몰라서 못 받았어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모른다는 건 이유가 아니라 손해입니다. 당신이 기초연금 누락돼도 국가는 신청 안 했으니 지급 불가라고 말할 뿐이고 당신이 복지카드 혜택 놓쳐도 기한 지났으니 다음 해에 신청하세요가 전부입니다. 당신이 서류 하나 못 냈다면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가장 억울한 건 병원비를 낸 것도 약값을 다 부담한 것도 돌봄 서비스를 못 받은 것도 결국 전부 내 돈, 내 시간, 내 체력으로 버텨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는 찾는 사람의 입니다. 노후 준비는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물어보고 내가 먼저 확인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다 자기 부담입니다. 복지센터에서는 기한 지났네요. 행정센터에서는 이미 마감됐어요. 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는 정보 싸움입니다. 건강도 정보 싸움이고 생활비도 정보 싸움이고 고독을 피하는 방법도 정보 싸움입니다. 내가 먼저 알면 돌봄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알면 돈을 아낍니다. 내가 먼저 알면 마음도 시간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내가 몰랐고 물어보지 않았고 지나쳤다면 그 대가는 오롯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노후는 누가 나를 도와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지켜낼 수 있는 전쟁터입니다. 다섯째, 정보력 있는 노년이 결국 이깁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돈? 건강? 자식?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움직이고 지킬 수 있는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보력입니다. 정보를 가진 노년은 병원비를 아낄 수 있고 사기를 피할 수 있으며 자식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제도 안에서 보호받으며 노년의 외로움과 빈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뉴스를 보느냐 마느냐, 유튜브를 보느냐 마느냐, 전화 한 통을 해보느냐 마느냐, 이 작은 행동 하나로 갈립니다. 건강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지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조기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하고 약값과 병원비를 줄이며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 이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정보력입니다. 예,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 진단 전에 등급 신청 간병비 지원,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병원비 매달 50% 이상 절감, 복지연구 지원으로 자비 구입 없이 침대, 보행기 제공. 이런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덜 불편하고 덜 돈 쓰고 덜 외롭습니다. 정보를 가진 노년은 아프지 않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덜 씁니다. 같은 병,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보를 가진 사람은 돈을 훨씬 덜 씁니다. 예, 누군가는 기초연금 월 32만 원 받지만 모른 사람은 0원. 누군가는 국가 보조금으로 보청기 구입, 모른 사람은 200만 원 자비 구매. 누군가는 간병 등급을 받아 정부 지원 간병인, 모른 사람은 하루 15만 원 간병비 본인 부담. 이 차이가 3개월, 1년, 3년 쌓이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보험을 해지해도 위약금 없이 처리하고 약국에서도 혜택이 적용되고 이동, 식사, 문화활동까지 공공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정보가 막아줍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외로움은 제도 안에서 단절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사회복지사가 주 2에서 3회 방문, 식사 대화 병원 동행, 문화 누리카드, 영화, 공연, 교통, 책 구입 등 문화생활 가능. 노인 일자리 사업, 가벼운 근무로 수입 사회 연결 유지,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인지훈련, 운동, 상담 등으로 고립 예방. 이걸 아는 사람은 집에서 누워만 있지 않고 거리에서 헤매지 않고 스스로 우울하지 않게 관리합니다. 정보가 삶의 연결고리를 복원해 주는 것, 그게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족과도 정보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 말만 듣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자식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죠. 이 말 속에는 책임을 자식에게 넘긴다는 심리도 있고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도 정보력 있는 부모는 다릅니다. 이건 나라에서 받을 수 있어. 그 서류는 내가 챙겼어. 병원은 이렇게 예약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존중받습니다. 자식이 무조건 앞서고 부모가 따라가는 구조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보로 준비된 부모는 자식을 힘들게 하지 않고 스스로 존엄을 지킵니다. 나이 들었지만 지혜로운 어른으로 남습니다. 정보력 있는 노년은 당당하게 늙습니다. 노년을 준비할 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건강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신청하고 비교하고 기록하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병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자식에게도 당당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기는 노후는 정보로 무장한 노후입니다.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돈이 있느냐 없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도 복지를 받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병이 와도 덜 쓰고 덜 고생합니다. 정보를 먼저 챙긴 사람은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의 노후는 정보 싸움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말합니다. 몰랐어요. 신청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게 나도 해당되는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 무심한 순간 기초연금 몇백만 원이 사라지고 병원비 수십만 원을 본인 부담하게 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간병, 돌봄, 기기, 복지 서비스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정보는 늘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고 내가 먼저 물어야 하며 내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누구도 내 노후를 대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나라도, 복지센터도, 가까운 지인도 먼저 말하지 않으면 모른 척 지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질문하는 노년이 되어야 하고 기록하는 노년이 되어야 하고 찾아보는 노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당신은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병이 와도 대비되어 있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준비된 노년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는 정보 싸움입니다. 당신은 결코 뒤처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노후의 길,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